전 포인트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말씀하셨던 네. 것처럼 이제 계엄 문제, 탄핵, 그다음에 내란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들이 그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그러니까 12월 3일부터 진행이 돼서 4월 4일 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이 됐으니까 거의 4개월 동안 상당히 대한민국이 혼돈에 빠져 있었었고 4월 4일 이후에 2달 만에 대선이 치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의 최대 관심은 이 탄핵과 파면, 내란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떤 입장과 태도를 가지고 있냐 부분이 가장 주 관심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마 네. 가장 중요한 선거 프레임, 선거 구도는 내란 문제에 대한 각 정당 후보들의 입장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뭐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좀 어려운 상황은 뭐냐면 오늘 당장 파면당한 대통령이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리면서 그쵸. 선거의 주요한 하나의 행위자로 등장을 했던 측면이 있고 또 내일은 어떤 일이 있냐면 재판 과정에서 그 카메라에 얼굴이 나오게 되고 기자분들이 아마 질문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내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첫 어떤 선거운동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맞물리게 되는 상황이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내란 문제가 중요한 선거 프레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일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선대위가 국민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는 TK, 이게 보수 지역 또는 보수적 유권자들 같은 경우 이번 6월 3일 날 어떤 판단을 할 것인가.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 소위 그 헌정 수호 세력의 대연대를 만들자라고 얘기를 했었고 합리적 보수까지 포괄하자라고 어떤 국민들에게 호소를 했는데 그런 호소가 국민들 또는 또 보수적인 지역, 합리적인 보수층들까지 호소력이 다가가게 된다면 상당히 큰 격차가 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격차가 났을 때 차기 정부가 조금 힘을 갖고 어떤 개혁적 과제나 내란을 진압할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세 가지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이번 선거를 좀 지켜보시면 유권자 여러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은 더 자세히 이 선거를 갖다가 해석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다산 듭니다.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어떤 전략으로 보고 계십니까? 또 뭐 기본적으로 민주당은 오랫동안 중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것을 표방해 왔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합리적 보수까지도 포괄하겠다는 얘기를 계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다. 경제도 안 좋고 민생도 안 좋은 상황인데 미국의 트럼프발 관세 전쟁까지 벌어지게 되면서 냉전적인 세계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이런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실사구시와 실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본적 입장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앞으로 제3차, 4차 산업혁명이 벌어지게 되면 고도로 숙련된 지식 노동자들은 많이 필요한 반면에 일자리는 줄어들게 되겠죠. 예. 그럼 더 가면 갈수록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은 뭐냐면 사회적인 통합과 화합이거든요. 근데 통합과 화합을 할 수 있는 건 이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죠. 실사구시와 실용을 강조해야지만 가능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가 사회경제적 구조가 변하게 되고 그다음에 인구 구성 비율도 많이 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응집된 힘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실용이라고 하는 가치를 통해서 이념과 지역의 대결들을 벌이는 과정으로 가는 것만이 앞으로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제기하면서 조선시대 정약용, 그다음에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DJ라고 하는 두 분의 생각들을 본인이 리더십으로 발현하겠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제기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6월 3일 날 결과는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대죄가 예. 먼저다 이런 발언을 또 하기도 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상식적인 요구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관되게 본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파면당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한 발언들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건 이 문제와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까지도 부정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국회에 총을 들고 그다음에 장갑차를 몰고 헬기를 동원해서 국민들 그리고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의원들을 잡아 가려고 했던 행위였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5월 3일 날 전당대회에서 뽑혔는데 후보인 듯 아닌 듯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5월 11일에 와서야 후보가 된 거예요. 실제로 검증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하는 게 22일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가 해왔던 과정들을 보게 되면 뭐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단 일제세 때 우리 국민의 국적이 어디냐 했더니 일제라고 얘기를 하는 측면들. 그러니까 매우 친일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측면들이 있었고 본회의장에서 다른 국무위원들 같은 경우는 다 일어서서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꼿꼿이 앉아서 사과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었고요. 또 아까 또 말씀드렸던 전직 파면당한 대통령을 계속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국민의힘 당이 들어오기 전에 자유통일당이라고 하는 구구적인 정당에 몸을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구구적인 정당들의 사고방식을 지금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입장들을 밝히는 게 선거운동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 검증이 시작됐는데 민주당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많은 국민들이 고통받았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했던 내란 문제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다면 소위 그 후보는 여전히 내란을 인정하는 것이고 내란을 인정한다면 그 당과 그 후보는 내란 정당으로 인정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걸 털고 가시라고 제가 오히려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내일 좀 부탁인데 좀 국민들에게 솔직하게 그런 말씀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수심이 예. 어디로 향할지가 관건인데 이 중도층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탄핵 문제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갑작스럽게 뭐 반 이재명 빅텐트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현지에 샀던 얘기가 생각이 나요. 호수에 비친 달 그림자 쫓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텐트를 칠 공간이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그리고 빅텐트를 만들 만한 사람이 없어요. 공간도 없고 큰 텐트도 없는데 이걸 치겠다고 얘기하는 건 선거운동 하지 않겠다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반 이재명이라고 하는 명분을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내란도 사과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인 전직 파면당한 대통령도 옹호하면서 예. 반 이재명이라는 기치를 들면 국민들이 이해해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가장 큰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이번 단일화 경선 과정에서 보면 소위 새벽 2시 반에 후보자 공고를 내 하고 3시랑 4시 1시간 동안 등록하게 해서 32개 서류를 내게 하고 거기에 한덕수 후보만 입 후보가 돼가지고 단독 후보가 된 상황이 됐는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예.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면 중도층이 이런 정당과 이런 후보에게 표를 줄 턱이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들의 가장 큰 앞단의 문제는 탄핵과 파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들을 국민에게 설명하는 것과 지금까지 계속 중도에 계시는 유권자층들이 왜 국민의힘에게 지지를 보내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비상식적이며 반민주적인 정당 운영을 해왔다라고 하는 좀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포괄적인 반성과 그다음에 비전 그리고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파면당한 전 대통령과의 관계 절연 이런 문제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저는 중도층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또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신뢰를 줄 수 없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를 푸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모든 선거운동의 처음과 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